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요번에는 단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요런 앞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이제 단면 그리고 부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사용 중인 예제는 NCS 모듈 조제 2D 도면 작성, 거기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 부품이 있을 때요. 1번은 본체고, 2번은 커버, 3번은 스퍼기어, 4번은 쭉, 5번은 커플링. 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죠. 즉 원단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본체를 원단면 하시는 경우는 이 구멍이 제대로 보이질 않겠죠. 그리고 요 홈 있는 것도 이렇게 안쪽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 간격도 틀려질 겁니다. 즉 본체 같은 경우는 원단면을 해버리면은 요 구멍이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요 표시 B 또는 상세도, 위치도 B 얘들은 측면도에 가했어야 정확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단면 하시게 되면은 이 자리는 측면도로 옮겨져야 돼요. 이렇게 구멍이 나오게끔 스플라인에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면도에 다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구분을 지었고 이 부분들은 해칭이 가지 않았습니다. 즉 단면을 안 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단면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거나,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꼭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맞게끔, 그림의 모양에 맞게끔만 그리면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원단면으로 하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과 5번 얘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답안지 보실 때 한쪽 단면 아니면 이렇게 스플라인 해가지고 부분 단면 나올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무조건 원단면이냐 아니면 한쪽이냐 아니면 부분 단면이냐 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그냥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문제가 나온 것과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제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하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굳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은 뭐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한쪽 단면, 요렇게 부분은 안 자르고 위에 것만 표시해도 됩니다. 웬관이 키움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다 뚫린다고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스플라인 쳐가지고 여기 안쪽에 홈 그리기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일자로 나가고 하는 그냥 스퍼기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스퍼기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가 있을 때 이빨 모양 선을 다 꺼야 되나 하시는데 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고요. 근데 단지 차이가 여기 입뿌리원 아래쪽이 비단면 시에는 굵은 실선 아니고 가는 실선으로 그냥 가면은 표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시간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역시나 커플링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아래쪽 반, 즉 이 부분은 굳이 해칭을 안 치고 이렇게 그냥 선이 쭉쭉 가게 모양을 펴줘도 상관은 없어요. 끼우면 다 보이기 때문에 옆에서 또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한쪽 단면 또는 스플라인 해가지고 아래쪽은 단면을 안 치는 부분 단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2번 얘들은 오일실 때문에 그냥 원단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한쪽 단면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4분의 1만 나오게. 그래서 이렇게 부분은 그냥 줄이 쭉쭉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오일실 끼는 것들 나오면은 기왕이면 취소하기도 편하게 그냥 다 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관이 이쪽 같은 경우는 홈 빠지는 게 이렇게 그냥 다 치수를 뽑으면 좋긴 하죠. 근데 한쪽 단면 같은 경우는 아래쪽은 요 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한쪽만 화살표가 나오게 다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 개 다, 즉 원단면과 한쪽 단면 또 부분 단면 요렇게를 한번 다 해보시고 그냥 개인 적성에 그리고 개인 취향에 맞는 단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커버는 기왕이면 원단면으로 하시는 걸 권장하는 편입니다. 나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해칭 나와 있는 선 구분을 가지고 각 파트를 구분하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항상 그리시게 되면은 꼭 본체부터 많이 그리시는데 굳이 본체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부터 해도 되고요. 5번에서 뭐 5, 4, 3, 2, 1 와도 돼요. 그래서 가장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그려버리시면 다음 거 그릴 때도 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2번이 지금은 그러니까 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그려버리면 2번에 대한 모양이 이렇게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요 1번에서 이 위치만 양쪽에 거 두 개 빼버리면 본체 모양 나오겠죠. 이쪽에 이렇게 베어링도 빼고 하면은 그래서 형상 파악하기도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빨리 그리는 게 그러니까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해버리는 게 심적으로도 한결 더 편해요. 안 되는 거 먼저 하겠다고 낑낑대다가 다른 거 할래 시간에 그냥 다른 거 좀 쉬운 것들 먼저 하시고 좀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은 늦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 배분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또 측면도에 모양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답안지에 AA 나와 있다고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웬거니 커플링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잘라서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굳이 따라 하실 필요 없고요. 답안지 하실 때 따라 하시는 분 있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는 각 파트별로 또는 각 부품별로 따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 없이 그냥 각 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 나오게 본체 같은 경우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측면도 보실 때 이렇게 원이 많은 것들은 헷갈리시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 가지고 표시를 해 놓으시면 이제 이쪽 라인이 어디 거고 이쪽 라인은 어디 거다 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대 가지고 샤프 같은 걸로 이렇게 선을 좀 그어 놓으시면 측면도에서 그림 볼 때 한결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렇게 회전 단면 리브의 두께들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것들은 기왕이면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사조 같은 경우도 꼭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아래쪽에서 보는 전체 모양 그래도 상관없는데 위치가 그러니까 그림 사이즈가 너무 크고 용지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부분적으로 그려주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냥 뭐 요 그림만 이런 형태만 다 나오는 조건이 되는 데면 측면에서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 것들 때문에 또 헷갈리시는데 본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바닥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부분 먼저 하시고 리브 부분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겉에 테두리 모양이 이제 거의 다 나왔다 하면은 이제 안쪽에 홈 파지는 것들 그리고 나사 그리고 바닥 부분에 이제 구멍 그리고 여기 홈 파지는 것들 이렇게 부분들을 하는 식으로 해서 디테일은 좀 나중에 하시기 제일 좋고요. 그리고 R값 주는 게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R값들 주는 것들은 기왕이면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넣다 보면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특정 위치들이. 이때는 그냥 R값 주신 거 다 지우고 다시 넣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권장하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뭐 위치를 다 주지 마시고요. 각 파트별로, 즉 위치별로 바닥, 뭐 위쪽, 그 다음 리브 코너 부분, 그 다음 이렇게 아래쪽 이어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따로 주시는 게 지워지는 수가 덜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각 파트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R값을 주시는 걸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단면과 형상 투영, 그리고 그리실 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포스팅은 아마 이제 제가 만든 기출 문제 가지고 이제 모델링부터 해서, 그러니까 완전 시험 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식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